오늘은 첫 번째 핫 랭킹, 바로 결국 30번째입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결국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발의인데요. 영상부터 보고 본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접수 받아주세요.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은 인용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교 컨트롤 타워인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인민노련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마흔역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하여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최대행을 탄핵 발의를 하면서 탄핵 사유를 4가지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좀 살펴보면요. 12.3 비상계엄 공범 혐의도 있었고,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또는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가지 이유를 다시 보시면 12.3 비상계엄 공범 혐의, 사실 공범이라 하면 계엄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든지 혹은 어떤 명령을 수행했다든지 이게 공범이라는 범죄에 포함될 텐데, 사실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떤 지시를 받고 계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수행했다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든지 하는 흔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러니까 당시에 국무회의에 그 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것을 갖고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이다, 이건 좀 모호한 것 같고요. 또 뭐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이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역시 사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중대한 위헌적인 행위냐, 이건 또 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민주당이 지금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25번이나 최상목 권한대행 등에게 지금 그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최 대행에 대해서 내일까지 임명하라, 이번 주까지 임명하라라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압박이 계속 가해졌습니다. 예. 결국은 아까 그 김용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위헌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른 어떤 혐의보다는 지금 이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갖고 아마 다툴 생각으로 보입니다. 마은혁 임명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에 나섰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도요. 민주당이 마 후보 임명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마 후보 임명 없인 탄핵 결정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홍 전 의원님. 네,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변론 종결, 탄핵 재판 변론 종결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8대0 이거는 무조건 인용이다, 볼 것도 없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마은혁 어떤 후보에 대한 어떤 임명 어떤 촉구를 강력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월 중순부터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이제 판단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마은혁 후보 임명에 대한 어떤 촉구를 했었죠. 그럼에도 기류가 바뀌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예상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지지난번에도 다루었습니다만 어떤 쟁점 사항별로 굉장히 좀 의견이 현재 이제 그 대립이 좀 심하고 관련된 새로운 어떤 주장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이렇게 촉구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후폭풍이 굉장히 많이 좀 심했고 특히 비판 여론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어코 이렇게 지금 한 것이 결국은 오히려 더 지금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초조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초조해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행 탄핵안 발의 전 이재명 대표는요, 광화문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서 최대행을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아니 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만인의 모범이 돼야 될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지금 행사 돌아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떡맥 치고 다닌다는데. 네. 자, 뜨면인데 이게 똑바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치고 앞뒤로 이렇게. 뒤로 바로 앞에 그렇지. 오, 이제 좀 늘으시네. 자, 경제 오세요. 에이펙 화이팅. 그렇죠? 에이펙 화이팅. 네. 이제 벗으면 되는 거죠? 퍼스널 칼라. 어쨌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세요. 네, 이재명 대표 지난 수요일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최근 일정들을 언급하면서 좀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양새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이제 그 권한대행이 사실 뭐 저런 행동 같은 것들은 경제와 관련된 그런 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뭐 떡매를 치고 다닌다든지 이런 비판이 좀 부적절하다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아니 뭐 그러니까 떡매를 치고 다니는 거 그 자체를 지금 지적하는 것보다는요. 최상목 대행이 대행으로서 하는 행동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할 수 있겠죠. 예. 퍼스널 컬러 맞추시고 다닐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탄핵 사유 4가지 저는 다 탄핵 사유가 되고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시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불법이다, 위헌이다라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회가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없고 임명을 해야 되는 임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혐의 관련해서도 본인은 뭐 종이를 몇 번 저번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라는 것을 뭐 형식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아니지만 그 장관들 불러가지고 쪽지를 줬는데 그 쪽지 내용에 몇 가지 경제기획장관이 해야 될 일들을 적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본인은 그거 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주는 어떤 서류를 보지 않는 거, 뭐 아니면 종이를 보지 않는 것도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나서 기재부에 돌아와가지고 4명과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을 회의를 했는지 그 밤중에 예.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즉 윤석열 그 내란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경우에 최상목 대행이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도 의문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항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그 예를 든 건 이런 걸 할 때냐, 지금 이거 중요한 건 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것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치훈 부의장께도 하나 여쭤보면요. 사실 이 최상목 대행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 위기가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꼭 경제 수장을 탄핵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도 나왔던 건 사실인데요. 근데 예. 경제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의 헌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뜨리고 있다. 최상목 대행의 행동은 사실상 지금 헌법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행위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시스템을 만들면서 국가 기관 간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는 심판의 역할을 헌법재판소에 맡긴다라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심판이 판결을 내려줬는데 따르지 않는다? 2월 27일 날 판결을 내려줬거든요. 근데 3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게 악례가 될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주 나쁜 선례가 돼서 그 이후에도 아무래도 국가 기관들 간에는 의견 충돌이 잦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그때 최성목 권한대행도 말 듣지 않지 않았냐. 우리도 지금 뭐 우리 기관의 사정 때문에 좀 이따가 이걸 말을 듣겠다.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뭐 마흔적 재판관을 자꾸 임명하려는 것이 탄핵 인용이 걱정돼서 그런다, 초조해서 그런다. 저는 이런 분위기 전혀 당내에 없거든요.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다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마흔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마흔적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낮습니다. 엄청 낮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게 국가의 헌법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그 최성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